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2장 변압기예요. 변압기 역시 직육이와 마찬가지로 평균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직육이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변압기 훨씬 쉬워요. 만약에 내가 직육이 1장을 공부하면서 들였던 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한 60 정도만 에너지 들으시면은 변압기 문제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조금 쉬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3일 요 정도는 괜찮은데 막 일주일 쉬고 막 보름 쉬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또 복습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이제 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하실 때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오늘 핵심 1, 2를 배웠어. 그럼 이제 내일이면 핵심 3, 4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핵심 3부터 나가는데 어제는 핵심 1, 2를 배웠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핵심 3 나가기 전에 핵심 1, 2 내용을 가볍게 먼저 보시고 여러분 핵심 3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오늘 3, 4를 했어. 그러면 이제 내일은 뭘 해야 돼요? 핵심 5, 6을 해야겠죠. 그럼 핵심 5를 시작할 때는 역시 또 1, 2, 3, 4 내용을 계속해서 누적 복습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주셔야 돼요. 누적 복습을 안 하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내용만 생각이 나고 앞에 내용은 다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불석권이란 말이 있죠. 책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2장에서도 역시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1장 좋아. 1장은 내가 좀 못했지만은 2장은 내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장 변압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변압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직육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직육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전기기기라는 이 과목에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여러 기기들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무엇과 무엇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철심과 뭐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철심과 뭐? 코일. 역시 변압기 역시 여러분 내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철심과 뭐로 이루어졌다? 코일로 이루어졌다. 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코일, 권선 번갈아가면서 정말 많이 써요. 또 딱 어떤 것만 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일 또는 권선 요거 여러분 용어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아직 변압기 배우지도 않았어. 근데 얘는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추측할 수가 있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변압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변압기다. 그러면 여기서 압은 전압할 때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을 변성해준다, 전압을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전압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압을 올려주는 것을 승압, 전압을 내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강압. 자, 그래서 올려주는 걸 다시 뭐라고 한다? 승압. 내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강압.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근데 그거 엘리베이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승강기라고 하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승강. 똑같아요. 즉 전압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 있는 기기다. 그걸 우리가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직류 발전기가 직류 전동기가 왜 필요한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도대체 얘는 왜 필요하냐 이거지. 얘는 갑자기 왜 나왔어?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무식하게 예를 들면 자 꽃밭에다가 여러분 고무호스로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고무호스에서 나오는 물로 줄 수 있죠. 근데 한 20m 저기 뒤에 꽃도 있어. 저 나무도 있어. 근데 이 고무호스가 저기까지 가지는 않아. 끌고 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물을 주죠? 수압을 올리면 되죠.
이거 꽉 잡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수압이 세지면서 쭉 하고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비슷해요. 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자력 화력 발전소는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보면, 뭐 썰렁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우리나라 화력 원자력은 발전소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바깥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부하 밀집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주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전기를 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압이 낮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는다? 그냥 다 손실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을 어떻게? 올려줘야 돼. 전압을 어떻게? 올려줘. 수압을 세게 해서 보내주는 거야. 어머, 날아갔네요. 응? 세게 해서 보내줘야 돼. 그냥 던졌다가는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약간, 그래도 우리가 전공이 이제 전기 아닙니까? 좀 전기적인 이야기를 좀 합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1980년대. 좀 과거 얘기죠. 1980년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여러분 발전기에서 발전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거리가 1km, 한 1.5km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몇 킬로미터야? 1.5km. 지금 여기가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인데 여러분 서울역까지만 가도 훨씬 1.5km가 넘어가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지. 송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태까지 발전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발전기 배웠죠. 그랬더니 아니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을 아싸리 아주 높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 기계가 너무 커져.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여기에서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발전기 전압은 러프하게 1000볼트에서 한 20,000볼트 정도 돼요. 선생님 이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예, 높은 전압인데 몇백 킬로미터를 보내기에는 택도 없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10,000에서 대략 20,000 정도 돼요. 또 이거 가지고 여러분 태클 걸지 마세요. 즉 원자력 발전은 22kV인데 이건 그냥 러프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은 한 요 정도? 10,000에서 20,000볼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멀리 보내야 돼. 송전을 해야 된다고. 송전.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전압을 올려주는 기기가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 플러스 변압기, 트랜스포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가 승합을 해줍니다. 쭉 하고 올려준다고. 우리가 원하는 전압. 예를 들어서 뭐 154 kV, 154,000V 또는 345kV, 345,000V 또는 765, 765,000V 이렇게 전압을 계속해서 승합을 해줬던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압을 올려줄 때도 필요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4로 쭉 송전해줘. 엄청난 초고압으로 전기를 보내줘요. 철탑을 거치면서. 근데 우리 이제 수용가에서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높은 전압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어떻게 다시 강압. 전압을 어떻게 한대요? 강압. 떨어뜨린다. 1980년대 말에 거의 통일이 됐죠. 거의. 완전히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봇대 전압이 몇 볼트예요 지금? 22,900볼트로 다운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다운시킬 때도 뭐가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다운이 안 되죠. 전압을 바꿔주는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TR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우리 전봇대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집에 전기 들어올 때는 여러분 가정집 지금 몇 볼트 쓰고 있어요? 110볼트요? 물론 110볼트 쓸 수도 있죠. 옛날에는 110볼트 썼으니까. 근데 지금 주로 쓰는 건 220볼트 씁니까? 그럼 22,900볼트를 220볼트로 어떻게 해? 다시 강압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요? 변압기가 필요한 거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압기. 또 변압기가 또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도 변압기 필요하고 여기도 변압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건물이 한두 개예요? 아니요, 많아요. 제 건물은 없지만 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수백만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도 변압기 사용하니까. 우와. 그럼 여러분 전기를 변환시켜주는 기기, 변압기가 많아 적어? 엄청 많죠. 그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죠. 우리 전기실에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기능사 따시고 전기산업회사 따시고 이제 선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관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설비가 뭐예요? 바로 변압기란 말이에요. 아파트 내에서도 전기실에 다 변압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유지 관리하는 게 여러분 전기산업회사 또는 전기기사죠. 그런 데서 막 만지는 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가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셨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장의 제목이 뭐였죠? 직류기였죠. 좀 오버해서 직류기죠. 직류. 즉 직류 발전기는 직류전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직류기라고 하죠. 근데 변압기는 이거 직류야 교류야? 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었던 직류기 빼고는 다 교류예요. 자, 1장 빼고는 다 뭐다? 예, 교류. 2장, 3장, 4장 다 뭐예요? 다 교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우리가 영어로 약자로 나타낼 때 뭐라고 많이 나타내요? AC다라는 거. 예, 교류기입니다. 그래서 교류 변압기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굳이 교류란 말 굳이 안 붙여요. 그냥 봐도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이게 교류 변압기인지를. 여러분도 이제 전문가의 길에 가시는 거니까 여기 교류라고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변압기는 당연히 교류기지, 직류기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교류가 필요한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럼 1장은 직류기였으면 2장, 3장, 4장은 교류기야. 근데 우리가 교류기 하면 너무 광대하니까 각각 기기마다 이름을 붙이자고요. 자, 변압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 유도기 이런 것들도 다 배워요.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좀 흐름이 잡히셨나요? 이런 거 판서하면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판서할 필요 있어. 여러분 이거 필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필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교류. 그러니까 이제 직류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교류. 자, 여러분 교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교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좀 못 그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여기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Y축을 여러분 전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직류 발전기를 배울 때 교류 발전기의 원리를 먼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일단 뭐라고 했었어요? 교류가 나오는 거죠. 걔가 정류자를 거쳐서 직류로 바뀌는 거지 않았습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영상 보셨나요? 자, 이렇게 교류 전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플러스로 할게요. 얘를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리고 얘를 플러스로 할게요. 얘를 마이너스로 할게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하는 거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전류라는 이 물리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끄집어 볼게요. 여러분,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까보셨나요? 자,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자장이 발생한다, 자개가 발생한다, 자속이 발생한다. 내내 같은 얘기였죠.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속이 똑같이 발생해. 철심이 포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너무 어려우면 그건 빼고. 일단 전류는 물리량과 자속의 물리량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방향도 바뀌어. 커졌다 작아졌다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전류에 파형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바로 이거예요. 자속의 파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파형? 자속의 파형. 그럼 자속의 파형을 그리면은 여러분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중요한 거 끝났네. 여러분, 자속도요. 교류 전류에서는 자속도 계속 시시각각 크기가 방향이 어떤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방향이 뭐한다? 바뀐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렌츠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세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구하는 공식 쓰면 E는 N에다가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요 N이 여러분 뭐였죠? 코일을 감은 권수였죠. 코일을 감은 뭐다? 권수. 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도기 전력이 세진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D 파이
여기서 D를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었죠? 변화. 뭔가가 바뀌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D8. 만약에 자속이 처음에도 1, 자 예를 들어서 자속이 처음에도 1웨바였어. 근데 예를 들어서 1초 후에도 1웨바야. 그러면은 지금 자속의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럼 이건 변화가 없어요. 유도되지 않아요. 전압 안 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아니 여러분 직류라는 건 뭐예요? 직류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직류라는 것은 자 시간 t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 i라고 한다면은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거. 그걸 우리가 dc다. 직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찍.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교류예요, 직류예요? 직류죠. 아, 이걸 가지고 지금 속으로 직류라고 하신 분은 이미 전공자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속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근데 여기는 있지요. 교류니까. 그래서 D5. 아, 자속의 변화가 있는 게 바로 교류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잠시 뒤에 이 변압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이해가 되시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칠판 지운 다음에 이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교류파형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우리 교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왔죠. 이렇게 이걸 한 바퀴 돌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1사이클이라고 해요. 만약에 1초에 한 사이클 돌았어. 이걸 우리가 주파수 1Hz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60Hz입니다. 아, 주파수를요, 기호로 프리퀀시 F라고 해요. 우리가 기호 F다라고 하면 여러분보다 주파수. 그래서 우리나라 주파수는 몇 Hz다? 60Hz를 개통주파수로 쓴다. 뭐 이건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다시. 그러면은 1초에 만약에 60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몇 Hz라고 그래요? 60Hz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류는 지금 직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더라. 그러면 직류는 전류의 변화가 없죠. 찍 하고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직류는 주파수 F가 제로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기초가 퍼펙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그림으로 올게요. 제목 한번 볼까요? 전자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현상.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언제 배웠었냐고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또는 렌즈 법칙 할 때 이런 내용 우리가 많이 다뤘었어요. 예, 가볍게 복습하면서 이 내용을 예술로 변압기하고 엮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직류예요. 그죠? 직류. 자, 그 다음에 이건 스위치예요. 그리고 이건 코일 또는 권선. 그러면 여기를 1차 측이라고 할게요. 자, 몇 차 측? 1차 측. 자, 그럼 여기는 몇 차 측이겠어요? 2차 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1차 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원이잖아요. 얘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친구. 이쪽에 있는 게 1차 측이라고 하고 부하가 달려있는 쪽을 몇 차 측이라고 한다? 2차 측.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아, 얼마나 쉬워. 이런 거 답은 이런 보너스 문제죠. 자, 다시. 자, 직류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 코일이 있고요. 여기도 코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달려있어? 부하. 꼬마 전구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 전류를 자 이거 스위치를 닫아요. 자 여러분 스위치를 닫아요. 스위치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은 전기적으로 지금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죠. 절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공기 여기 공기가 있어. 전기 안 통하잖아요. 물론 이제 센 전압에서는 통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 하면 안 되고요. 그럼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되어 있습니다. 전기 회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전기 회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전구에 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어떻게 배웠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전구에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우리 이거 강의 기억 안 나시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강의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 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다시 스위치를 닫잖아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 뭐가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에는 전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랬어. 그럼 어떡하지? 내가 자속이 발생하는 것까지 내가 알았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이러죠. 지금 이거 스위치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은 무슨 얘기야?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전류의 변화가 생겼죠. 전류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속의 변화가 여러분 이 코일에 유도가 되는 거죠. 즉 이 코일에는 자속의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요럴 때 여기에 전기의 부하의 불이 번쩍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권선을 많이 가면 많이 감을수록 여기 권선을 많이 가면 많이 감을수록 특히 이제 2차 측이 중요한데 요 2차 측이 중요해요. 요 2차 측이 중요한데 이 2차 측의 코일 이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여러분 전기는 세게 유도기전력은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유도기전력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변압기에서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붙어서 떨어졌어? 떨어졌죠. 그럼 1차 측과 2차 측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죠. 여러분 1차 측과 2차 측은 뭐로 연결됐어? 자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기회로를 뭘로 엮어졌어요? 자기회로로 엮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는 전기회로와 자기회로 둘 다 가지고 있는 회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여기 1차 측 감은 요 코일, 요 1차 측 코일, 요걸 2차 측 코일. 그럼 코일이 많이 감기면 많이 감길수록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기전력 E는 뭐에 비례한다? 자속, 파이에 비례한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코일 감은 건수의 유도기전력은 비례한다더라.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기본기야, 기본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 1차 측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스위치하고요 배터리를 없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교류 전원을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교류 전원을 인가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교류 전기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자속과 전류의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보내주는 게 계속 변화가 되는 걸 보내주니까 2차 측에서 유도기전력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배터리 필요 없고 스위치 필요 없어. 그래서 교류 전기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 말 안 해도 약속이야. 변압기 1차 측에 연결되는 전원은 무조건 말 안 해도 뭐다? 교류 전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압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변압기. 자, 변압기 역시 철심과 뭐로 이루어졌다? 권선으로 이루어졌다더라.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철심과 권선,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감은 권수에 따라서 전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변압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잠깐만요. 조금 전에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제가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변압기 한번 그려볼게요. 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미음을 그렸어요. 미음. 이게 미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철심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네, 철심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1차 측에 권선을 감고 2차 측에도 권선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 권선을 3번 감았어. 그럼 여기 권선을 예를 들어서 6번 감았다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100볼트를 인가를 한 거예요. 교류 100볼트예요. 근데 굳이 교류란 말 안 해도 그냥 여러분 1차 측 전원은 무조건 이제 뭐예요? 교류예요. 100볼트 인가했어요. 그러면은 코일을 감은 건수가 1대 2잖아요. 2배 더 많이 감았잖아요. 선생님 1대1로 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대1로 감을 수도 있겠죠? 그럼 승합이나 강합이 아니라 1차 측 전압이 그대로 2차 측 전압으로 가죠. 그러한 변압기, 특수 변압기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특수 변압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3번 감고 여기 6번 감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 정도 시간 드렸으면 이제 정답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기 몇 볼트? 건수에 비례한다고요. 그럼 몇 볼트? 그쵸. 200볼트. 우리 옛날에 가정집에서 도란스란 걸 쓴 적이 있었어요. 트랜스. 조그만 소형 변압기. 그게 뭐예요? 110, 220 또는 220에서 110 왔다 갈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아, 이렇게 연결하면 코일의 건수가 짧아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코일의 건수가 길어져서 220도 얻을 수도 있고 110도 얻을 수 있게끔. 이런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거.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면 다 버려. 다 버리시고 몇 가지만이라도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자 이거죠. 자, 변압기의 원리는 무슨 작용 이용한 거예요? 똑같이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에 뜨는 전압은 코일에 뭐에 비례한다? 건수에 비례한다. 코일에 뭐에 비례한다고요? 건수에 비례한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진다고요. 만약에 적게 감았으면 그만큼 낮아지는 거지. 반대로 여기가 6번 감고 여기가 3번 감았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볼트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자, 좀 지워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번 감고 여기 하나, 둘, 셋, 3번 감았다. 그냥 예를 들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200볼트야. 200볼트를 보냈어. 그럼 여기 몇 볼트 나와요? 지금 까꾸로 이제는 여기가 2대 1이 된 거잖아요. 반으로 줄어야 돼요. 그럼 몇 볼트예요? 200의 반. 반땡! 100볼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들은 막 딸딸딸딸 외우지 마시죠. 계속 그냥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게 커먼센스, 기본적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야. 아, 선생님 상식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식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본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